다음 우리가 고려할 토픽은 대기죠. DQ, 더블 엔디드 Q인데 더블 엔디드 Q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원형 Q라든가 일반 Q를 상속받아서 만들 수 있습니다. 클래스의 상속 개념을 이용하는데 우선 클래스를 좀 다시 복습해보고 또 상속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파이썬에서 상속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 다음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래스라는 것은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속성과 그리고 동작들, 오퍼레이터들이 같이 있는 그러한 하나의 집합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ADT를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이 데이터와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오퍼레이션들이었죠. 클래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뤄야 할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데이터를 우리가 어떠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가에 관한 동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을 공부할 때 이 클래스의 예를 들었었죠.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라는 클래스는 속성이 컬러와 스피드고 또 오퍼레이터가 가속하는 거하고 감속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걸 생성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객체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것은 이 객체들이죠. 예. 그래서 이 객체들을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클래스는 선언 정도 하는 것이고요. 마치 여러분께서 함수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의할 때 하는 것처럼 클래스 역시 정의해서 실제로 프로그램 내에서 메인이나 아니면 서브 펑션에서 이런 것들을 생성시켜서 만들죠. 그래서 파이썬의 클래스의 정의는 이렇게 클래스라는 키워드와 클래스 이름이 붙고 콜론이 붙고 또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생성자가 있죠. 클래스 안에는 항상 우리가 모든 메소드가 셀프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기본 원칙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재정이 가능한 ini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넣을 수 있는 기본적인 인자들이죠.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 때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컬러를 넣어야 되고요. 여기는 스피드가 0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이것은 디폴트 파라미터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피드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카 1, 2, 3, 4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블랙과 0 스피드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겠지만 맨 아래줄을 보시면 지금 카가 그림만 가지고 생성되어 있죠. 그때는 이 스피드가 0인 이 파라미터를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카나 카1이나 카2가 실제로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레퍼런스라는 것은 이러한 객체, 우리 메모리 내에서의 힙이라는 공간에서 만들어진 이 객체를 포인팅하고 있습니다. 멤버 함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래스 내에 dev이라는 키워드로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init, constructor를 우리가 선언할 때처럼 self라는 것을 기본 파라미터로 갖는 것이고요. 그리고 self.speed나 self.speed 여기는 이걸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 클래스의 속성 값이고 속성 값은 항상 self라는 이것을 프리픽스로 갖습니다. 여기 또 스피드 다운이라는 멤버가 또 정의가 되어 있죠. 멤버 함수 정의되어 있고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어떤 객체 이름을 앞에 붙이고 안에 있는 멤버 함수를 호출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상속이라는 개념을 보면요. 상속이라는 개념은 부모의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가 물려받는 식이 되는 것이죠. 물려받는다는 것은 부모의 모든 속성과 멤버 함수를 물려받고요. 또 자식 클래스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부모는 이렇게 했는데 자식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버로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부모는 이를테면 어떤 A라는 어떤 함수 F를 X라고 정의했으면 자식에서는 똑같은 fx를 내가 f를 y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버로딩인데 오버로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상속이라는 것은 부모의 모든 속성 그리고 부모의 모든 동작을 이어받습니다. 여기 하나의 예를 보실까요? 부모의 클래스가 애니멀이고요. 그리고 애니멀을 상속받는 우리의 세 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두 개의 클래스가 있나요? 휴먼이 있고 그리고 닭이 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여기 워크가 있고 이시 있고 그릿이 있죠. 그래서 걷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인사도 합니다. 모두 파라미터가 없네요. 파라미터가 없고 역시 멤버 데이터를 다시 말해서 속성값을 우리가 여기서 다루진 않습니다. 여기 휴먼을 볼까요? 휴먼은 우리가 휴먼 클래스에 마치 함수의 파라미터를 넣는 것처럼 휴먼이 상속하는 부모 클래스를 괄호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클래스만 상속받았지만 여러 개의 클래스를 상속받는 경우라면 이 괄호 안에 여러 개의 클래스가 들어올 수 있어요. 예, 다중상속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클래스도 이 괄호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상속할 수 있습니다. 여기 휴먼이라는 클래스는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면 앞에서는 워크나 it과 그릿이 있지만 여기는 추가된 게 뭐죠? wave가 추가됐죠. 그래서 휴먼은 워크도 할 수 있고 it도 할 수 있고 그릿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처럼 그래서 우리가 person을 휴먼으로부터 하나의 객체로 만들었고 여기서는 워크나 it이나 또 뭐도 하죠? 여기 휴먼에 정의되어 있는 wave도 할 수 있죠. 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도 지금 애니멀을 상속받아서 wag라는 꼬리를 흔드는 wag라는 멤버 함수를 더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우에는 휴먼이 할 수 있는 work과 it을 모두 하지만 또 wag라는 것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work과 it은 어디서 오나요? 부모 클래스로부터 그리고 여기 wag는 여기 dog이라는 클래스에 재정의 함으로써 하나의 클래스를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멤버 함수를 추가하는 형태이죠. 그런데 멤버 함수를 재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연산자, 중모혼, 오버로딩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우리가 애니멀이 있고 또 휴먼이 있었고 닭이 있었죠. 그래서 휴먼 같은 경우에는 wave를 우리가 추가했었고 또 닭 같은 경우에는 wag를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은 인사할 때 어떻게 하죠? wave, 손으로 흔들죠. 그러나 닭 같은 경우에는 꼬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여기 애니멀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릿, 인사하는 멤버 함수가 있는데 휴먼에서는 똑같은 멤버 함수를 재정의하고 있죠. 재정의해서 부모 클래스에서는 프린트, 인사만 했는데 여기 휴먼에서는 뭐 하죠? 그릿을 재정의하는데 wave, 손을 흔드는 것을 인사로 하는 것이 재정의한 것이죠. 닭은 어떻게 됐나요? 닭 같은 경우에는 꼬리를 흔드는 것을 그릿을 재정의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부모로부터 자식 클래스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특정한 비헤이비어, 어떤 오퍼레이터를 재정의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연산자 중복입니다. 여기 카우를 한번 보실래요? 카우를 보면 그냥 애널만 있고 안에 이렇게 세 개의 따옴표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소라고 있죠. 여기 이건 주석 처리되어 있는 건데 주석 처리는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이 클래스가 소라는 정도. 여러분께서 인터프리터를 실행해 보면 여기 찍히고 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카우를 보시면 그냥 아무것도 없죠. 이것은 카우는 애니멀과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워크나 it과 그릿만 가지고 있는 거죠.
예. 하지만 휴먼이나 닥은 자, 새로운 행동을 추가하기도 하고 또 부모에 있는 멤버 함수를 재정의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클래스, 특히 파이썬의 클래스에서 어, 상속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클래스나 특히 상속 이런 것들은 현대 프로그래밍 랭귀지 이를테면 뭐 파이썬이라든가 혹은 뭐 자바라든가 C++, 코틀린 모두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물론 고라는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구현합니다. 실제로 거기서는 데이터에 우리가 어떠한 함수를 추가시키는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하지만 파이썬이나 그런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클래스를 만들어서 자 거기에 데이터와 그리고 관련된 오퍼레이터들을 함께 묶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클래스라는 개념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내가 어떠한 자 우리 앞에서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누가 상속을 했는가 하면 상속할 때는 보통 이렇게 화살표를 거꾸로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휴먼이 상속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싶은가 하면은 휴먼에는 자 어떠한 경우에는 똑같이 우리가 지금 뭐가 있었는가 하면 여기 있었죠. 웨이브가 있었어요. 웨이브 혹은 그릿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그릿 예를 들어보죠. 지금 휴먼은 자 애니멀을 상속한 거죠. 그리고 똑같이 그릿이 정의되어 있는데 자 웨이브는 지금 손을 흔드는 것이고요. 여기 그릿은 지금 웨이브를 사용함으로써 사람이 인사할 때는 손을 흔드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도 있는가 하면은 휴먼의 이 그릿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휴먼이 상속한 이 애니멀의 그릿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냥 인사한다를 프린트하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슈퍼라는 어떠한 메소드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보시면 자 지금 여기 애니멀이 있고 애니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애니멀이란 클래스를 만들 때 이름을 받는 거죠. 휴먼은 자 애니멀을 그대로 상속하고 있고 이닛을 재정의하는데 재정의할 때 뭘 썼는가 하면은 자 여기 네임을 받고 싶은데 네임 받는 것을 자 애니멀에 있는 이닛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에 슈퍼라는 걸 붙인 거죠. 그래서 이 슈퍼라는 것은 내가 상속한 다시 말해서 애니멀에 있는 어떠한 메소드를 사용하고 싶을 때 자, 이 슈퍼 요 프리픽스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 부모 클래스에 뭘 사용한다고요? 여기에 멤버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어떠한 멤버 함수를 재정의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내 멤버 함수가 아니라 내 부모의 멤버 함수를 쓰고 싶은 경우 이 슈퍼라는 이 함수를 사용해서 부모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